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합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건데, 자,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수열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제일 좀 간단한 수열의 셈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 1, 2, 3, 4 쭉쭉쭉 가서 AN까지 있는 수열이라고 해보자. 지금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야? 차이가 플러스 1씩 나고 있는 무슨 수열이다? 우리가 지금 배운 딱 하나의 수열, 등차 수열이지? 그래서 이러한 수열이 있었을 때 저번 시간에 한 거는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걸 첫 번째 항이다 기호로서 A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고 A2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마지막에 오는 n번째 항을 A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었는데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이러한 수열들을 말 그대로 합하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고? 이러한 수열들을 다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 수열의 합이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기호로 합을 의미하는 영어 썸의 s자를 따서 대문자 이렇게 크게 쓴 다음에 s를 쓰고, 우리가 합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더할지 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더하고 싶은 데까지, 그걸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항 뭐라고 표현한다고? n번째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마지막 항을 이렇게 쓰면은 이 뜻은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한다. 합. 그럼 봐봐. 여기서 전제로 깔고 간 게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라는 거야. 그래, n번째까지라는 거는 기호에 이렇게 들어가서 알겠는데 꼭 첫 번째부터 더해야 되는 건가? 맞아. S라는 표현은 의미가 꼭 첫 번째부터 더했다는 의미가 있어. 나는 세 번째부터 더하고 싶은데, 네 번째부터 더하고 싶은데, 이러한 일이 발생돼서 우리가 뒤에 단원에서 배우는 게 시그마라는 개념이야. 시그마라는 개념도 똑같아. 수열을 합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다만 다른 점은 시그마는 좀 더 자세히 어디서부터 더할지를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뒷단원 가서 시그마는 다시 한번 배워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대문자 S자를 써서 SN이라고 쓰는데 끝이야. 이게 수열의 합의 의미.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정리해 볼 게 뭐냐면은 수열의 합 SN이 나왔을 때 이제 적용되는 성질을 배워볼 거거든.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은 잘 봐봐. 자, SN이라는 것은 쌤이 다시 한번 써볼게. 수열의 의미로 쓰면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하는 거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n번째까지 더한다라는 의미였어. 그리고 n번째 전의 항은 뭐라고 했었지? 10번째면은 뭐 9번째지. 하나 깎인 거지. 그래서 n번째 전은 an-1 이라고 쓴다고 했었지. 익숙해져야 된다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쌤이 또 뭘 만들어 볼 거냐면은 밑에다가는 sn-1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야. 자, sn-1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sn이 n번째까지 합이니까 sn-1은 n-1번째까지 합이겠지? 똑같이 써볼게.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아. 그리고 두 번째도 더해질 거야. 쭉쭉쭉. 세 번째도 더해질 거야. 그리고 쭉쭉쭉 가서 다만 어디까지? 그렇지. n-1번째까지만 더해지는 게 sn-1에 대한 의미고, 우리가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은 잘 봐봐. 위의식 아래식을 쌤이 이렇게 만들어서 빼볼게. 빼기. 그러면은 자, 위에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빼면 되지. 자, 좌변은 지금 누가 있어? 위에는 SN 있고 밑에는 SN-1 있잖아. 좌변은 좌변끼리 빼면은 저거는 뺀 모양 그대로 써줘야 되겠네. 어떻게? SN
마이너스 S n-1이 된다라는 거. 좌변이. 모양을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우변은 우변끼리 빼면은 이 노란색이랑 얘랑 뺄 건데, 자, 가만 보니까 같은 모양이 있잖아. A1과 A1이 빼져서 이렇게 없어지겠지. A2도 빼져서 없어지고 3도 없어지고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없어지겠어? 마지막에 있는 놈까지 없어지겠지. 그랬을 때 결국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그렇지, AN만 남는다. 우변에는. 저 길었던 모양들이 다 사라지고 우변에는 뭐만 남았어? AN만 남았네. 그래서 나오는 수열의 합의 첫 번째 성질. 자, 읽어보자. Sn-1은 뭐가 나온다? AN. AN이 뭐였어? 우리가 수열에서 찾고자 하는 일반항이었잖아요. 일반항. 수열은 쌤이 결국에는 일반항 찾는 문제가 된다고 했었는데 뭘 알게 된 거야?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게 됐다라고 정리해두면 좋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마저 조건이 뭐가 생기는지 지켜볼 건데 잘 봐봐. 쌤이 만든 수식에는 n이 될 수 없는 값이 생기거든. 이게 뭐냐면은 쌤이 아까 n-1을 만들어냈지. 쌤이 임의로 쌤이 만들어냈지. 근데 n이라는 것은 몇 번째 항인지에 대한 의미인 건데 여기서 n이 1이 돼봐. 그럼 저 Sn-1은 뭐가 돼? 얘는 S빵이 된단 말이야. 그치, 표현이. 근데 S빵이라는 의미는 있어, 없어? 없어. 왜? 빵번째 항이라는 것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식이 나온 AN이라는 것은 이러한 뉘앙스로 얘는 n이 1일 때는 성립되지 않는 식이구나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저기서 나온 AN은 뭐다? n이 1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 일반항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은 단 n이 1일 때는, 즉 n이 1일 때라는 것은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은 대입하면은 a1 값이 나오지. a1 값은 이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원래의 sn에 1을 대입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적어두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쌤이 또 정리해 줄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자, n이 1일 때 성립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첫항 A1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야? 얘는 첫항이잖아. 첫항. 그지? 그럼 수열에서 첫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 첫항은 못 찾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첫항은 어떻게 찾냐? 첫항은 n 대신에 1을 대입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n 대신에 1 대입하면 나오는 게 S1이잖아. 얘 가지고 어떻게 첫항을 구해? 봐봐. S1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S1에 대한 의미는 뭐야? 첫항부터 n이 지금 1이니까 첫항까지의 합이지. 즉 그냥 첫항 그대로잖아. 그래서 S1은 무슨 의미야? A1에 대한 의미랑 같은 거야. S1이 뭐다? 그냥 첫항이 된다. 알겠니? 이게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처음 접하는 성질이고 요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시그마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S1은 A1, 즉 S1은 첫항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잘 해둡시다. 그래서 지금 밑에 이렇게 쓴 이 성질이 중요한데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예제 문제를 쌤하고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예제 문제를 하나 써줄게. 이렇게 와서 자,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야. 내신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 자,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은 자,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줘. SN이
n제곱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a의 6을 구해봐라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래? n 대신에 6 대입해? 잘 봐봐. 너희들 요것도 간혹가다 실수를 하는데 n 대신에 6을 대입해서 만든 S6이라는 것은 절대 A6이랑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 당연하지. S6은 6번째까지의 항의 합이고 A6이라는 것은 그냥 6번째 항을 구해라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요거 조심해야 될 거 써준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 자, 선생님 위에서 정리한 성질이 뭐가 있었다? Sn이 지금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6인 거고, A6은 뭘 알면 구할 수 있어? AN을 구하면은 n 대신에 6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AN이 필요하다고. AN을 구해서 어떻게 하자고? n 대신에 6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배운 SN-SN-1은 뭐다? AN이 된다. 로 첫 번째 AN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AN은 뭐다? SN-SN-1이다. 위에서 정리했던 성질 얘 쓴 거야. 얘 좌변 우변을 바꿔서 쓴 거야. 저 성질을 통해서 한번 AN을 구해볼 건데,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SN이 일단 필요한데, SN은 위에서 말했듯이 n제곱 플러스 1이고, SN-1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야? 천천히 가면 돼. SN-1이 지금 n 대신에 n-1이 대입된 거지.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얘 그대로 얘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 n-1을 대입하면 된다. 그럼 밑에다 식을 써보자. 어떻게 되니? n 대신에 그대로 대입돼서 n-1에 뭐 있었어? 제곱 있었지?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Sn-1이 표현됐고, 자,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 AN을 표현해볼 거야. AN. 자, SN 대신에 얘 쓰고, 그 다음에 Sn-1 대신에 괄호 쳐서 들어가서 얘 써볼 거야. 자, 옆에다 쓰면은 AN은 자 n 플러스 1 이렇게 노란색 들어가고, 중간에 부호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쓰고, 자 괄호 치고 들어가야지. 괄호 치고 들어가서 파란색 줄 쓰면은 n-1의 제곱 플러스 1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변 보니까 n에 대한 2차식이고, 요거를 시간 관계상 쌤이 미리 정리를 해줄 건데, 얘는 정리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2n-1이 나올 거야. 한번 영상이 끝나고 실제로 혼자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an이 구해졌으니까 뭘 하자고? n 대신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6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6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된다? n 대신에 6 대입해서 12-1이니까 답은 11이 정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자, 한 가지 여기서는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만들어낸 AN이라는 것은 뭐일 때? n이 1이 아닐 때 성립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성립되지 않는 AN이다라는 의미인 거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봐봐.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건 실제 제시한 조건은 누구야? 노란색 박스지. 그리고 지금 여기 만든 초록색 박스는 내가 n이 1일 때 적용되지 않는 식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A1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문제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위에 얘기했지? 어떻게? A1은 원래 SN에 1을 대입해서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 SN SN에다가 n에 1을 대입하면은 S1은 뭐다?
1의 제곱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는 거야. 2. 진짜 첫항 A1 값. 근데 이 초록색 박스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n 대신에 1 대입하면은 A1은 뭐가 나온다? 2-1이니까 1이 나온단 말이야. 봐봐, 실제 다르게 나오지. 얘는 2가 나왔는데 얘는 1이 나왔잖아. 진짜는 뭐다?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된 진짜 SN으로서 나온 첫 항이 진짜다. 그러니까 얘는 n이 1이 적용되지 않을 때 나온 식이니까 쟤는 거짓이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수열의 합이었고, 쌤이 이 식을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풀어내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하냐면은, 자, 문제를 풀다가 문제에 SN이라는 식이 나왔어. 근데 SN이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거야. 마치 지금 예제 문제처럼, 이 노란색 박스처럼, 얘처럼. SN이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거야. 그러면은 무조건 뭘 사용하는 문제다? 성질, AN을 구하는 성질. 어떤 거? AN은 어떻게? SN에다가 마이너스 SN-1을 통해서 AN을 구해가지고 푸는 문제일 거다 라고 인식을 해주는 팁을 이렇게 잘 챙겨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AN이라는 거는 n이 1이 아닐 때 성립할 수 있다는 식. 진짜 첫 번째 항 A1은 어떻게 구한다? SN에다 대입해서 구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을 같이 배워봅시다.